444페이지. 허가권자.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다음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큰 거, 작은 거. 큰 거. 연면적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얼마 이상을 증축을 해요?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10만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증축 허가를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예, 445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래서 10만 21층 이상 10분의 3 이상 증축. 그래서 순서를 바꾼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1, 2, 3 해가지고 그 1, 2, 3을 연상을 딱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제. 그러면 몇 번만 그 연상이 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고 시험 보기 전날도 안 봐도 돼요. 그 연상이 몇 번 되면. 근데 무엇은 제외한다? 공장이나 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더라도 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유권 확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사용권은 확보하면 되겠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이제 분양 목적일 때는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데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 중 하겠습니다. 자, 2번이 건축물의 노후화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문제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틀리게 안 하니까 무시하고요. 이걸 물어본다 한들 이걸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건축물 및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공유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부 100% 확보 못했어도 건축허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4번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대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 이때도 어차피 팔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청에서는 약속을 이행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뭐 나중에 제가 법률에 따른 하는 말로 요령으로 그냥 알려드릴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건 안 읽어도 되겠죠. 지금. 자, 건축허가 절차.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해당 대지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규모 또는 주의사항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시험에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바탕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누구랑 협의한다? 환장과 협의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걔가 산, 강, 논으로 좋아서 뛰어다닌다고 했죠? 그거 허가,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산지정 허가, 신고, 협의, 농지정 허가, 협의, 신고,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또는 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보전산지는 뭐 도시형만 해당된다. 이게 작년에 이제 답으로 이거 관련해서 처리됐는데 또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맨 밑에 네모에서 동그라미 9번.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이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다음 페이지. 도지사 사전 승인.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그것이 1, 2, 3 건축물 있죠? 연면적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얼마 이상 증축했어요? 10분의 3 이상 증축했을 때. 그래서 10만 21층에 해당될 때. 다만 무엇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죠. 자, 자연환경, 수질환경이 나왔어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인데 이건 암기를 못하더라도 몇 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얼마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삼천국녀 해당될 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뭐 연면적 같은 거 상관없죠. 447페이지 네모 안에 있는 거. 뭐 용도가 문제죠. 무슨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곳이 있다. 448페이지 안전관리 예치금 하는 게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또 이승환 노래 뭐 천일동 하는 노래 있어요? 그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뭐 사랑이 깨져가지고 뭐 슬퍼하는 노래잖아요. 건축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성공할 거라고 믿죠. 다 사랑도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깨져요. 중간에 깨질 걸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돼요. 왜냐면은 깨진다는 말은 공사가 계속 되면 상관없어요. 상하니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은 그 건축물 자재라든가 이거 안전관리라든가 뭐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부도나서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해서 거기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지할 것을 대비해서 미관,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공사 비용의 얼마까지 예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1%까지. 얼마 이상일 때? 1000제곱미터. 얼마까지? 1%. 그래서 내가 1000일 동안 한 거예요. 노래. 1000제곱미터 1%. 1000일 동안 영월까지로 믿었지만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1%. 국가나 공사에게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뭐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 파란색 부분 있죠? 지방공사 얘네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도사가 다 되셨네 이제. 451페이지. 4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사전 결정에서는 걔가 산강로로 다녔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더 이제 신났죠. 허가 받으니까 더 많은 것이 허가가 의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각각의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어떤 이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승인해서 의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개별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딱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다 의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제 안 되는 걸 된다고 안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데서는 그렇게 틀리 안 하니까. 그래서 뭐 11번에 하수도 같은 것도 있고 사도 개설도 있고 6번에 줄 긋지 말고요. 그냥 참고해서 보는 거예요. 1번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이런 것도 있고 공작물 축조 신고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옹벽을 얼마 이상 조성할 때 신고하라고 했어요. 2m 초과할 때. 그죠? 근데 건축 허가 받으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통과되는 거고. 근데 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설 건축물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다. 그럴 때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수적인 것들은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거 다 고려해서 허가해 주거든요. 전부.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한번 미리 예습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허가 받으면. 여기서 뭐가 의제되는 거 안 물어봐 이런 것들. 아까 사전 결정에서는 4개밖에 안 되고 5개밖에 안 되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어디 이상한 거 되면 그럼 틀리라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다 의제된 것으로 본다 하시면 돼요. 건축 행위와 관련된 것은 다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관련된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면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숫자는 총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하나 들어도. 건축허가 특례.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원래 즉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인데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겠죠? 작은 거. 그런데 신고하면 됩니다. 자, 신고를 했을 때는 451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얼마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1년. 안 하면 1년,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장할 수는 있어요.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럴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아직 안 봤지만 허가는 몇 년 이내 착공하라고 했어요?
2년. 신고는 규모가 작으니까 1년 준비기간 줘도 돼요. 근데 허가는요, 좀 규모가 크니까 2년 준비기간 줘야 되고요. 이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은 규모가 아주 크니까 5년 기간을 줘요, 5년. 5년 이내에 착공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공장은 규모가 커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이제 3년 기간을 줘요, 3년 공장은. 더 1년인데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 신고하려야 되는 거. 신고는 당연히 이 사람들 하겠죠. 별별시장 군수구청장. 여기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 다른 것들은 이제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용도 변경 허가 누구한테 받아요? 이 사람들 받는 거예요. 백화점 100층짜리 건축할 때는 서울시장에서 허가 받지만 용도 변경할 때는 이미 지어진 거잖아. 이미 지어진 거. 그것은 이제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받으면 됩니다. 신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사용 승인은 이거 허가한 사람이 사용 승인하니까 당연히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해주는 거고요. 끝까지 가는 거고. 이제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거였어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증축, 개축, 재축을 한다 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이제 건축물이 좀 작을 때는 전체 얼마 이내 하는 것들인데 그거 보지 마시고 자, 정리할 수 있는 거. 얼마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할 때 85m 이내에서 증개, 재축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100년 건축물 건축할 때도 신고하면 됩니다. 100년 건축물이라는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100년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 때는 건축은 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할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얼마 이하 할 때 신고하면 돼요? 85. 얼마 할 때 신고하면 돼요? 100년 건축물. 얘는 이제 건축물 자체가 85 이하가 아니고 건축물은 커도 되는데 그 중에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증축, 개축, 재축한다 이럴 때는 신고한다는 거고 얘는 건축물 자체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이 10만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증축한다 이럴 때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 자, 85. 물론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지만 자,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신고. 그래서 1층, 2층, 3층짜리 건축물인데 1층 바닥 면적 30. 2층 30, 3층 30이에요. 이 건축물을 건축한다, 신축한다, 증축한다, 개축한다 할 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 연면적이 100 이하잖아, 지금. 몇 층이든, 층수는 상관없죠, 지금. 그리고, 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여기 200년 건축물이에요. 200년. 200년이니까 연면적 얼마? 200 미만이고, 제곱미터는 미만 이하 틀리게 안 해요. 그리고 2층 이하인 것. 법에는 3층 미만 돼 있는데 3층 미만 2층 이하예요. 숫자를 단순화시켜서 자, 200 미만이고 몇 층이야? 2층 이하인 건축물. 이것을 관농자에서 건축한다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신고. 관농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지구단위 뭐 계획구역은 제외한다든가 방지지구 같은 거 제외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보지 말고 얘만 잘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할 때는 용도지역까지 결부시키면 절대 안 돼요. 하게 되면 다 포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잘 물어보는 부분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자, 연면적 얼마 미만이에요? 200. 그리고 몇 층 이하예요? 2층 이하. 이걸 관농자에서 건축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 관농자에 있는데 이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틀리게 안 하니까. 틀리게 하려면 얘도 틀리게 하고 얘도 틀리게 해요. 그래 얘만 보면 얘만 또. 얘만.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관농자에서 1층 60 2층 60, 3층 60을 건축물을 건축한다.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이거? 허가. 3층이니까.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리고 관농자에서 1층 120, 2층 90 이렇게 했어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210이니까 이렇게. 관능자 알려줘요, 그냥 시험에서. 자,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어도 여기 약간 그냥 뭐 5층이어도 상관없어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이제 그건 신고. 여기는 좀 규모 자체가 작은 거고, 요건 이제 좀 커졌으니까 층수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커졌잖아, 지금 이게. 이게 커지면 뭔가 다른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100년이 신고다 했으면 200년 신고하려면 다른 요건이 가중돼야 되잖아요. 몇 층이야? 2층 이하. 예. 3m 이하에서 증축한다, 높이. 신고하면 돼요. 몇 미터야? 3m야. 증축하는 거, 신고. 85, 100, 200, 3. 앞에도 1, 2, 3 이렇게 좀 순서는 좀 돼요. 자꾸 여러 가지로 뭐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숫자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했더니 뭐 거기서 하나를 까먹었다 괜찮아요. 꼭 그게 답으로 나오겠습니까?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한 데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 마셔도 돼요. 딱 신고하는 게 또 있어요. 신고 이제. 자, 요거 마찬가지로 200 미만이고 200년이에요. 200년. 그리고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아까 건축할 때 관농에서 할 때 신고라고 했죠? 이걸 대수선한다 신고. 그래서 200 미만이고 2층 미만의 건축물, 2층 이하의 건축물을 뭐 할 때 대수선한다 신고예요. 그래서 190제곱미터이면서 2층인 건축물을 기둥을 3개 증설한다 할 때 뭐 하면 된다? 신고. 기둥을 해체한다. 신고. 3개를 수선한다. 신고. 왜요? 200 미만이고 2층 이하니까. 그래서 3m는 이제 숫자가 약간 이질적이고 숫자 단락 하나 있는 거니까 빼고요.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되네요. 자, 85, 100, 200이 있죠? 85, 100, 200. 제가 나온 학교가 85년도가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 85년, 100주년. 그리고 이제 85년, 100주년. 그 다음에 200, 200. 이렇게 숫자 해보시고. 200 미만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다 2층 이하 연결해야 돼요. 관농자는 기억하지 마시고, 빼고. 자. 100년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층수 상관없어요. 연면적 100이 하면 되게 작은 거죠? 신고. 200 미만이면요. 2층 이하여야 되고. 하나는 건축. 하나는 뭐예요? 대수선. 이 85는 건축물 자체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고치는 부분만 85 이하 할 때 말하는 거고. 또 하나. 건축물을 수선만 한다. 신고. 이 말은 아까 여기서 작은 거 있었잖아요. 200 미만인 거. 얘는 다 신고인데 여기서 물론 이 수선도 대수선에 해당되는 수선을 말하는 거예요. 대수선 4가지가 있었잖아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뭐만 한다? 수선만 한다.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 만약에 다시 볼게요. 250제곱미터이고 연면적 그리고 2층인 건축물을 만약에 대수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허가. 근데 만약에 수선만 한다 그러면요. 요건 신고예요. 이것만. 신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을 250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기둥을 증설한다. 기둥 한 개, 기둥 한 개를 증설한다.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200 근데 이게 190이에요. 190이고 2층 이하 2층 건축물을 기둥을 한 개 증설한다. 뭐 하면 돼요? 신고. 202층이니까. 202층은 신고예요. 근데 앞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둥을 3개 수선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신고 이제. 뭐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간에 기둥을 3개 수선한다. 그럼 뭐예요? 신고. 만약에 내력벽을 수선한다. 그럼 뭐예요? 신고. 방화벽을 수선한다. 신고.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한다. 신고. 특별한데? 신고. 경계벽은 허가예요. 수선도. 근데 그것까지 되진 않으니까 그냥 수선은 신고도 하시면. 근데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그 숫자 같은 것들을 응용하는 문제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재작년에 나왔어요.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운 것만 항상 대비해서 안 돼요, 절대. 좀 일반적인 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 뭐 어려운 거 할 거 없어요. 지금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숫자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문제 풀면서 자꾸 할 건데, 그걸 완벽하게 내 걸로 안 만들어서 여기는. 이게 뭐 올해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보라서. 지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 숫자만 기억해서 한번 가져와야 돼요. 자, 85년 나오면 뭐예요? 신고. 100년 나오면 뭐예요? 신고. 200년 나오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2층이야. 신고. 건축이든 대수이든. 그리고 이제 그냥 무슨 수선 이런 말만 나왔어요. 수선. 신고. 친하잖아요. 시옷. 신고. 시옷. 수선은 다 뭐예요? 신고. 하시면 돼요.
이제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높이 몇 미터? 3m. 이게 이제 신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자꾸 좀 어렵게 하려고 전에 잘 안 냈던 부분도 자꾸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적에서 공장인데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고. 공장. 2층 이하 이것은 틀리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바꾸면 그냥 틀려준다고 생각하고 산업단지 공장 공업지역도 다 틀리게 안 해요. 그런 것들. 그걸 무슨 계획관리적 이렇게 틀리게 되면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절대. 올해 나와도 내년에 절대 그런 강의 안 해요. 저는. 자, 공장 그리고 축사니까 몇 제곱미터? 400제곱미터. 물론 아까 돌출 차형 축사는 사를 찾으면 안 되고 돌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3m고 거기 3m.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해할 때. 여기는 농업용, 수산업용, 농림수산업용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틀리게 안 하니까. 또 읍면적도 나와요. 읍면적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런 까지. 동지역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그냥. 숫자만 봐서. 창고, 축사, 공장, 200, 400, 500. 축사는 400. 됐죠? 그 순서가 창고, 축사, 공장. 몇 번 하시면은, 그때가 찍을 수 있고. 거의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물어본 경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봤습니다. 공장 얼마? 500. 창고는? 축사가 400이고 창고는 200 순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몇 번 하시고 그냥 감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용도지역은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 이게 신고사항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452페이지에 제일 위에 85인에서 증축, 개축, 재축할 때 뭐 3층 이하는 10분의 1 이내다 이런데 보지 마시고 그렇다. 그 숫자 바꿔내면 뭐 찾을 수 없는 거고. 2번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몇 층이야? 몇 층이야? 2층이 몇 층 이하? 아니 몇 층 이하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3층을 고집하는 분이 그러면 그렇게 외우서 상관없어요. 202층 이렇게 숫자를 같이 하는 게 좀 쉬우니까 이게 숫자를 바꾸거든요. 이걸 그대로 내면은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숫자를 이제 그대로 내면은 200인 거 눈에 본 것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내게 되니까 2층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해서 그 숫자도 쉽잖아요. 좀이라도. 자, 200년 2층 나오면 신고. 200년 2층 신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방제지구 같은 건 보지 마시고 아까 이제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보지 마시고. 3번도 200년 2층 이하 대수선 신고죠. 그다음에 주요 구조 해체가 없는 등 하는 것은 시험에 알려져요. 그냥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거,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볼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그리고 방화벽 방화구역이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나 또 하나 뭘 빠졌지 내가? 그거죠. 그것을 뭐 하는 때? 수선할 때 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보지 말고 수선. 경계벽은 수선도 허가사항이지만 그걸 딱 꼬집어서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거기까지.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백년 건축물, 높이 몇 미터? 3m. 그리고 4번에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하는 거 알려줄 거니까 그냥 공장 얼마? 500이야. 축사는 400. 읍면적이라든가 농림수산업용 하는 것들도 틀리게 안 할 거니까 그냥 무시해. 농업용 수산업용 틀리게 안 할 거고. 그리고 창고는 200이야. 그냥 453페이지 맨 위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허가를 안 받고 협의하면 돼요. 허가권자. 만약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양주시에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남양주시장과 협의하면 허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용 승인도 받을 필요 없어요. 공용 건축물은 두 가지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협의하면 된다. 협의. 그러면 허가 신고한 거 들어보고 동그라미 3번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나 쓸게요 통보하면 돼요. 454페이지 건축허가 제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건축허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러한 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은요, 상급자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허가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을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권을 특광도지사가 제한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허가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이들이 제한할 때는 국장이나 특광도지사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당연히 제한할 때 몇 년 제한하냐면 2년 제한할 수 있어요. 2년. 그리고 1년 한 번만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권한은 어디 요청이 어디에 있는가 사사히 뒤져가지고 정리해서 막 악글 짰다가 외우고 이런 짓 할 게 아니고, 그냥 국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권한은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그 관계되는 장관들이 허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요청할 수 있다. 주무장관이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 판단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특광도의사 제한할 수 있고, 특광도의사도 심의를 거쳐 제한하게 되는데, 제한할 때는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그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지방자치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뭘 명령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거 해제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 명령할 수 있어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허가 제한도 전에는 이제 중요도가 높아서 자주 내다 보니까 몇 조문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허가 제한. 이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주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는데, 여전히. 자, 명할 수 있다는 것, 보고한다는 것, 요청, 주무장관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늘상 있는 거고요. 여기서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는 여기도 있는데, 우리가 정비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 구역을 정하면 국장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보고는 꼭 3개만 보면 돼요. 2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비법이 하나, 건축법 여기. 보고 있다. 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제한할 수 있다? 2년 나게. 국토계획법에서는 몇 년 제한했죠? 다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만 연장할 수 있었어요. 정비법은 몇 년 제한했죠?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고 건축행위나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어요. 5년, 4년, 3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가 아마 1년씩 줄어들었어요. 5년, 3년, 4년, 3년. 나중에 또 보기를 하고, 여기서는 몇 년? 2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우리 법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1년씩 줄어들어요. 5년, 4년, 3년 이렇게 줄어듭니다. 건축허가 제한 보였습니다. 454페이지 8번. 국장은 국토관리에서 필요하거나 주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뭐 국방문화재, 환경보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준 거니까 암기할 거 없고요. 각 주무장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제한을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으면 얼마 이내에 착공하라고 했어요? 2년. 그 착공 전에 제한은 돼요. 착공 후에 제한하면 안 되겠죠. 착공했는데 공사를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 부도 파산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죠. 근데 착공 전에는 제한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착공도. 그리고 특별사항, 광해사항,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고 있죠. 이들이 도시군계획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특광 도지사가 제한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고한다. 보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제한은요, 기간이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몇 년? 2년 이내로 하는데 한 번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뭐 시민은 어디나 있는 것이다 했으니까 공고 시민은 뭐 다 있는 거고 당연히. 맨 밑에 건초가 취소 있네요. 몇 년 안에 착공을 하라고 했어요. 허가 받으면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뭐 전제지변 같은 거 있을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몇 년? 3년. 규모가 좀 클 거 아니겠어요? 3년. 자,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도 했어요. 이 사람이 착공됐는데 부도 파산에 따라서 완료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주택법은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살려둬서 다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라든가 주거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랬는데 건축법은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동안 공장 착공 안 하는 경우, 착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 착공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경매 공매로.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졌으니까 건축 허가의 전제가 탈락됐죠. 당장 허가를 취소하진 않고 6개월 지날 때까지 착공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2년 동안 막연히 기다려서 이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도 건축물을 건축 못했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6개월 동안 착공을 안 하면 허가권을 취소시키고, 이 사람 허가권 취소하면 아까 허가받은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경락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허가 신청해서 건축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이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제도가 전에 없었어요. 없을 때는 이거 경락받은 사람도 2년 동안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허가를 못 받아요. 여기 허가권이 있으니까, 가백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사는 사람이 이 토지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 안 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공사 못 하니까. 그럼 가백에도 손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이거를 어떤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빨리 허가를 없애버릴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6개월간 기다리는 거야. 또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죠. 당장 취소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다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또 이걸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요거 경락받은 사람에게 뭐 땅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은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자, 그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6개월, 1년, 2년, 3년이 나왔어요. 6개월은 경매, 공매 6개월. 1년은 뭐예요? 신고했을 때 1년. 2년은 허가 2년. 공장은 3년. 연장은 허가나 신고나 다 1년입니다. 연장 1년. 457페이지.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종류. 자, 단독주택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자, 단독주택. 얘는 전통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또 공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하는 게 있어요. 연세대 기숙사인데 주택 층수 몇 개? 5개 이상일 때 아파트. 얘는 몇 개? 4개층 이하일 때 연립과 다세대. 기숙사는 됐고. 그리고 연립과 다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얘는 공동택이니까 구분 소유가 인정되죠? 그럼 얘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얘는 그럼 이하.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심의를 거쳐서 5개층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기본은 몇 개요? 4개. 5개 넘으면 뭐예요? 아파트. 이건 이제 건축법 시행령 제정된 이후에 그런 것이고, 이거보다 5개 안 되는데도 아파트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가끔 제가 지방 다니다 보니까 뭐 대구에도 경북 아파트였는데 4개층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저기 부산에 어디 가니까 뭐 3개, 2개층, 주거층수가 2개밖에 안 되는데도 시장 아파트 붙어 있더라고요.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아파트고, 그게 서면 뒤쪽에 하니까 있던데. 자, 그래서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이야. 근데 연초죠, 연초. 연립이 660 초과예요. 다세대는 이제 660 이하. 그렇습니다. 얘는 안 보겠고. 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는데 다 봐봐요. 시험 보는데 도움 안 되니까. 다가구, 다가구만. 다가구는 369에, 369. 몇 개층이야? 3개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숫자 엄격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369 해놓고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정리가 되면 조금, 안 그러면 뭐 3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정리가 잘 안 되니까 369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층인데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500이에요. 그러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외형사하고 구별 안 되잖아요. 다세대도 보니까 4계층이 하니까 3계층이어도 4계층이야 맞잖아요. 그냥 660 이하 맞잖아요. 500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면 다세대. 그냥 단독 소유면 그건 다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말들이 정비법이나 도시락법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구분 소유권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거든요.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자가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한 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 19세대가 살아도 구분 소유자, 소유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여기 다세대는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으라, 일정한 뭐뭐 한 날 이후에 용도 변경에서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면 환지를 제한하거나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바꿔요.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그래서 여기서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이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또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이런 데서 숫자 같은 거 제가 강조 안 할 때는 그냥 무시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보는 게 아니고. 자, 9가지 시설군으로 나누어서 제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영업시설군 하고, 위로 시설군의 용도를 바꿀 때는 처음에 이제 건축할 때 사용승인가 받았어요. 근데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용도를 위로 바꿀 때는 뭐 해야 돼요? 허가. 아래로 바꿀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일종근생, 이종근생, 이게 여기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자산 전문 교생 주동 해서 이게 근린생활시설군이거든요. 근린생활시설군 하는데 여기는 일종근생, 이종근생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근생을 무엇으로 바꿀 때 할 때는 이제 허가, 신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일종근생, 이종근생 안 그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딱 이건 나왔다면 다 맞춘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제 생각나서 찾는 분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종근생에 서점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일종근생이고, 여기 서적으로 돼 있던가, 여기 서적 이렇게 말 바뀌었는데, 요거 일종근생 아닌 것은 이종근생이다 해서, 아무튼 서점이라고 한다면 일종근생 아니면 이종근생이거든요. 이걸 지금 나중에 문제 나와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니까 기억나는 거지, 나중에 뭐 출제에 다른 거 내면 그 찾는 게 어려워요. 그냥 보면서 다 외우려고 말고 그냥 본 범위 내에서 그냥 찾을 수 있으면 찾는다.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는 내가 이의 제기를 한번 해줬는데 근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만약에 나만 관련했다, 우리 가족이 딱 걸렸다 그러면 난 소송했을 거야. 내가 이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나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하는데 아무도 구호 안 하는데 소송합시다 하면 만 원씩만 내세요. 안 내요. 땀이 이기면 나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좀 모래 알기는 안 돼. 이제 어디 신림동 같은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집단이다 이러면 우리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얼마나 내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들죠. 우리는. 일단 여기 있는 일종근생, 이종근생 한번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단독주택은 4가지 땅을 보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다가구는 369 해서요. 주택승수 3개 이하, 바닥면적 1개동 660 이하, 19세대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연립과 타세대는 4계층 이하, 연립은 연초 660 초과. 다음에 이제 기숙사도 있었고요. 일종근생,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일종근생. 규모가 커지면은 그래서 이종근생이 될 때도 있고 이제 판매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마트 24 이런 것들이 일종근생이겠죠. 그죠? 이마트 24. 그리고 이마트 하면 걔네들 이제 판매시설이니까 판매시설. 백화점 이런 것도 판매시설 되죠. 규모 작은 것이 일종근생. 일용품 소매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 규모 작은 것. 300 이하, 300 미만. 근데 300 이상이 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이종근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종근생이에요. 일반 음식점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우리들이 신속하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일종근생.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하는 것들도 뭐야? 일종 근세.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원은 이제 의료시설. 규모 큰 것 병원이죠? 작은 것이 의원이고, 의원은 일종 근생이고, 우리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큰 것은 의료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이런 것들도 일종 근생. 이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 공공 업무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것들은 규모 작잖아요. 1000 미만이고 1000 미만 지역 안 해도 돼요. 작은 것은 일종 근생인데 남양주시청 이런 규모 크잖아요. 이것들은 업무 시설, 업무 시설. 규모 작은 게 일종 근생. 규모 작아야 뭐 우리 동네 와가지고 입지할 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 데나 막 여기저기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7번에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이런 것들도 일종 근생이고 8번에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도 일종 근생이에요. 양수장, 정수장. 부동산 중개업소 아까 제가 건축 보면은 30제곱미터가 경계선인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랬는데 30 초과하는 대표는 신고사항이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30 이하 미만 이것은 일종 근생. 500 미만은 이종 근생. 500 이상은 업무시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이제 전에는 두 가지였는데 이렇게 30 미만은 일종 근생에서 이게 이제 일종 근생이 되면은 좋은 게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준주거지역에는 이종 근생도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은 이종 근생 안 되거든요. 일종 근생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저는 이게 생기기 전에는 이제 못 들어왔는데 원칙적으로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30 미만인 거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볼 때 애게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자격증 따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30 미만 할 수 있어요. 고생하는 게 비해서 너무 작은가 사무실이? 이종 근생 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자 500 미만은 이종 근생이에요. 이종 근생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이런 데 아주 작으면은 이종 근생이에요. 500 미만인 거. 커지면 당연히 문화 집회시설 되는 거고. 종교 집회장 이것도 작은 것은 이종 근생이에요. 작은 것은. 그리고 큰 것은 종교시설 되고 종교시설. 아파트 상가 같은 데도 아주 작은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종 근생 되는 이종 근생.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서점 1000 미만은 일종이지만 큰 거는 이제 이종 근생이고 총포 판매소 총포판매소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거 공부할 거거든요. 이종 근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복리시설이거든요. 근데 총포 판매소는 안 돼요. 아파트 상가에 안 돼요. 다음에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이것이 좀 커지면은 이종 근생. 작은 것은 일종 근생이었어요. 일반 음식점은 그냥 다 이종 근생.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뭐요? 이종 근생. 그러니까 아파서 갈 때는 일종인데 이제 돌아가신 분 모시기 위해서 장의사 가는 것은 이종 근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네 장의사가 없죠 거의. 병원에서 장례식장 같은 데서 치르니까 없는데 우리 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동네마다 이렇게 장의사가 있었거든요. 집에서도 많이 이제 염을 보니까 저걸 했거든요. 임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의사는 이종 근생입니다. 지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것도 이종이고 우리 아파트 의원은 일종 근생, 미용실도 일종인데 동물들은 이종입니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500 미만은 이종 근생. 탁구장 한번 체크하는데 탁구장 일종 근생이 5번에 탁구장 있죠?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은 일종 근생. 그래서 구별할 때 제일 가벼운 것만 일종 탁구장. 골프 이거보다 무거운 것들은 다 뭐야? 이종. 테니스공, 볼링공, 당구공, 골프공 다 이런 것들은 이종. 물론 더 커지면 운동시설이에요. 참고사항하는 거지 운동시설을 꼭 기억은 못해 줬습니다. 독서실, 기원. 그리고 1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이런 것들이 500 미만은 이종 근생. 물론 30 이상 돼야 되겠죠? 30 미만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은 이종 근생. 500 이상짜리도 있겠죠? 500 이상짜리는 숙박시설. 고시원이 500 미만은 이종이고 500보다 커지면 뭐예요? 숙박시설. 조금 있다가 이거 할 거거든요. 영업시설군에는요. 영업은 물건을 판다예요, 산다예요? 물건을 판다. 판매시설과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여기는 숙박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어요.
이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 다중생활시설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종근생 여기에 있는데 이 안에 여기 근데 고시원은 규제를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만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종근생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다중은 다 여기 있어요. 다중은. 이제 다중생활시설 이거는 이종근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음식점을 휴게 음식점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요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데 허가 신고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 음식점을 고시원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종근생이지만 허가 받아야 돼요. 왜? 다중생활시설 여기 있어요. 여기 물건 판다 할 때 다 가봐요.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은 이종근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만약 용도를 변경할 때는 일반적인 이종근생보다 엄격하다 이거예요. 엄격하다. 다음 페이지 460. 단란주점 150 미만 이것은 이종근생. 그리고 150 이상은 위락시설이 있어요. 위락시설. 그래서 단란점 150 미만은 뭐예요? 이종근생. 네. 큰 거는 위락시설 되고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문화집회시설 뭐 시험에 낼 거 아니고요. 공연장, 영화관, 음악당, 극장 이런 것들이 500 이상은 문화집회시설. 뭐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거니까. 4번에는 전시장 이것도 문화집회 상식적이죠. 동물원, 식물원 뭐예요?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 축사는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그건 키워서 먹는 게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고 구경하는 것은 문화집회시설이고. 여기 가서 침 흘리면 안 돼요. 동물원, 식물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물, 식물 관련설에 축사라든가 동물 훈련소라든가 종묘집, 배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 식물 관련설군으로서 동물원, 식물원은 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동물원, 식물원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니까. 종교시설, 이종근생 작은 거 말고 좀 큰 건 판매시설, 그러니까 일종근생 아니고 좀 규모 큰 것들이 판매시설이고요. 운수시설, 의료시설인데 병원, 일반 병원도 있고 격리병원이죠. 격리병원. 우리 동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전염병 치료소라든가 마약 진료소 같은 것들은 격리병원. 그래서 이종근생은 준주거제에 올 수 있는데 이종근생이 병원이 이종근생에 들어올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병원은 준주거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격리병원은 안 돼요. 격리병원은 주거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교육연구시설, 유치원도 교육연구시설이죠. 유치원부터. 그보다 더 어린애들이 가는 것은 노유자시설. 그 밑에 노유자시설. 타가송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노유자시설. 유치원부터가 이제 교육연구시설이죠. 그리고 이제 노인을 위한 경로당 이런 것들도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도 업무시설. 근데 일부 구획 중에서 구획의 일부 공간에서 숙식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 아니에요. 주택 아니죠. 주택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준주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주택. 나중에 주택법에 가서.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일반 숙박, 관광 숙박 이런데 다중생활시설 이종근생 아닌 거 그랬네요. 그러니까 고시원 큰 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숙박시설. 작은 것은 이종근생.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가가 고시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사실은. 위락시설. 단란주점 아까 작은 것은 이종근생이었죠? 큰 거는 위락시설. 유흥주점 이것도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이것도 위락시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음주 가문인데 그냥 음료수만 마시면 휴게 음식점 일종근생. 음주 술까지 마시면 이종근생 일반 음식점. 노래까지 하면 단란주점. 춤까지 추면 유흥주점. 그래서 요거는 일종근생. 휴게 음식점 뭐예요? 일종. 물론 크면은 이종근생이에요. 일반 음식점 뭐예요? 이종근생. 단란주점 작은 것은 이종근생이고 큰 거는 요거는 위락시설. 그리고 유흥주점은 그들도 약간 요건 춤까지 추니까 이건 위락시설. 이거는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휴게음식점도 일종근생일 때가 있고 이종근생일 때 있고 뭐 엄격하게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휴게음식점 이거는 일종근생일 수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 다 뭐예요? 이종근생. 이건 이제 지문제에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이종근생. 그리고 이제 단란주점은 큰 거는 위락시설, 작은 것은 그냥 이종근생입니다. 유흥주점은 다 이종근생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클럽 같은 걸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 받은 데서 뭐 춤춘다고 해가지고 춤은 유흥주점에서 되는 거거든요. 위락시설이거든요. 안 돼, 불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들이 신나가지고 했지 내가 추라고 한 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 발뺌하고 막, 지들이 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은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교통시설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물론 자동차와 관련되긴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당연하죠. 혹시 거기서 오해해가지고 폐차장이 자동차 관련 안 되는가? 교통과 관련 안 되는 거지 자동차는 관련돼요. 동물, 식물 관련시설에 뭐 축사, 도축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했고요.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당연히 무슨 고물상, 폐기물, 하수 처리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 관련되죠? 오염된 거 재생 처리하는 건 하수, 고물상,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해서. 교정 군사시설 있고요. 방송통신시설 다음 페이지.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이 있는데 뭐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내지는 않을 거고 다 맞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동물 화장시설도 생겼어요 지금. 동물 화장실은 동물 한다고 해서 다 이종이 아니에요, 이제. 아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뭐였어요? 이종이었거든요, 이종. 근데 동물이라고 해서 다 이종 아니에요, 이제. 이 동물 화장, 왜냐하면 거기에만 국한돼서 공부한 사람들은 혹시 동물은 다 이종이다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동물 화장실은 화장, 묘지와 관련되죠? 관광휴게시설에 음악당, 극장은 규모 작으면 이종근생이고 500 이상이 되면 문화집회시설이 되는데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관광휴게시설이에요, 야외는. 관광휴게시설. 실내냐 야외냐에 따라서 뭐 또 규제를 좀 달리할 필요도 있겠죠. 자, 야외는 관광휴게시설. 물론 야외를 하더라도 건축물이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그 없는 것은 그냥 일반 공원이고 이거 있을 때. 장례시설 있고요. 장례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생겼어요. 이것도 장례시설이겠죠. 동물만 보지 말고 뒤에 장례식장 가지고 장례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은 묘지 관련. 야영장 시설 하는 것까지 이제 29가지 있고, 자,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할까? 이런데, 역시 시간 됐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그때 보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아니 7분 쉬어서 1시 10분부터 할게요.